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화물자동차 운송과 화물자동차 운송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은 어떤 건가? 우리가 화물 운송 중에서 화물자동차 운송, 그래서 화물자동차 운송의 분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의 특징은, 화물자동차 운송은 어떤 거냐? 화물자동차는 도어투도어를 기반으로 한다고 그랬죠. 화물자동차는 도어투도어, 문전에서 문전까지. 그러니까 바로 어떤 배달을 요하는 어떤 공장이면 공장에서 수요자에게, 소비자에게까지 바로 갖다 준다는 거. 문전에서 문전. 그래서 도어투도어. 이게 가장 큰 도어투도어가 문전에서 문전까지 갖다 주는 거. 이게 가장 큰 특징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전에서 문전까지 갖다 주니까 자동차는 문전 운송의 실현이라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기동성과 신속한 전달. 우리나라에 도로가 잘 발달돼서 자동차가, 화물 자동차가 진입하지 못할 자리는 별로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기동성과 신속성으로 정확하게 배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대응할 수 있다. 다양한 고객 니즈에 대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에너지 다소비형이면서 운송 효율성이 낮다. 그러니까 화물자동차는 어찌됐든 에너지, 그러니까 기름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운송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 경제성이. 요금이 상대적으로 철도라든지, 철도나 해운, 이런 거에 비해서 화물 자동차는 좀 비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주 근거리나 중거리, 아주 장거리보다는 아주 근거리나 중거리 운송에 조금 적합하다. 그리고 화물 자동차는 타 운송수단하고 연계해서 운송을 완성시켜준다. 그러니까 화물 자동차로 해가지고 철도까지 갖다 주고 철도로 배송한다든지, 화물 자동차로 한국까지 가가지고 배로 미국을 간다든지, 화물 자동차에 컨테이너가 딱 실어가지고, 그 다음에 교통환경에 취약하다. 그래서 화물 자동차는 이러한 특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문전에서 문전까지 배달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화물 자동차가 배송에서, 운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우리 차지하는 비중이 화물 운송하면은 화물 자동차 운송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물 자동차 운송이 비중이 큰데, 이 증가하는 요인이 뭐가 있느냐. 이거는 효율성이 높은 화물 자동차를 자꾸 이제 개발하는 거죠. 차량이 대형화된다든지, 화물 운송이 대량화된다든지, 장거리를 운송을, 화물 자동차는 중근거리인데 장거리를 위한 특수 차량, 탱크롤이라든지 냉동 보냉차량이 발달하여 안전한 수송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물동량 증가에 따라 지금 화물 운송이, 그러니까 화물이 많이 늘어나는데 철도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가니까. 그래서 물동량 증가에 따라 화물 자동차가 바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규모 고정자본을 투입 않고도 화물 운송 사업을 할 수 있어요. 투자가 용이해. 자동차 다마스 한 대만 사가지고 슈퍼에 가서 배달할 수도 있고, 2톤차 타가지고 편의점이나 이런 데 지입주로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화물 자동차를 사가지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진다는 거지. 그리고 국도라든지 고속도로의 공로에 대한 투자로 도로망이 전국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수송 수요에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다. 화물 자동차는 도어 투 도어로 하고 있으니까 수요에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가 용이해. 응? 그리고 운송이 완결성 있고 이용이 편리하다. 응? 그다음에 그리고 또 화물 자동차가 그 증가하는 원인은 요즘에는 소량 다빈도에 그러니까 개인들이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배송받는 양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운송 수요가 증가됨으로써 화물 자동차가 증가된다는 거죠. 화물 자동차는 분류해 보면 자가 운송과 영업 운송. 자가로 한다 는 거지. 영업은 영업으로 한다. 영업은 이제 내가 트럭을 하나 사가지고 영업 뛴다라는 거죠. 자가는 내가 우리 회사에서 트럭 한 대 사가지고 운행한다는 거. 그리고 트럭 단위 운송과 콘솔 운송이 있고, 그 다음에 집배 운송, 배송을 모아가지고 하는 것과 간선 수송이 있다. 그러면 자가 운송과 영업 운송이 어떻게 해? 자가 운송은 뭐냐? 자기 자동차로 자가 의무를 자기 소유 차량으로 운송하게 하여 화물 자동차를 구입해서 자가용 차량으로 등록하고 자기 화물을 운송하는 거야. 회사에서 슈퍼마켓에서 화물차를 하나 사는 거지. 응? 슈퍼마켓 같은 데서 슈퍼마켓에서 화물차 조금 큰 슈퍼는 화물 자동차를 하나 사요. 그리고 화물 자동차를 자기가 자가용으로 등록하는 거지. 그래서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여 타인을 한번 유상을 운송해주는 서비스는 안 되는 거지. 내가 자가용으로 쓴다 그러면 자가만 되는 거야. 그래서 남바가 틀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가 운동은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서 화물 트럭을 하나 사가지고 우리의 운송을 하는 거.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지. 영업 운송은 영업용 자동차 운송이란 타인의 운송수에 대하여 자동차 등록 시 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거지. 내가 트럭을 하나 사가지고 영업용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 거 오다 받아가지고 배달해 주는 거죠. 응? 일반적으로 영업용 자동차 운송을 연계하는 사업을 운송사업자라고 한다. 운송사업자라고 한다는 거죠. 운송사업자. 응? 자가용과 영업용 운송사업자의 장단점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가용 트럭으로 하는 것과 영업용 트럭으로 하는 거에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가용으로 내가 슈퍼마켓을 하는데 자가로 차를 사갖고 했을 때 우지나 벽지도 가능한 거지. 언제 어디서나. 응? 그리고 화물 추적 정보 시스템도 가능하고 내가 주인이 화물 자동차를 사용하니까 화물 파손이나 도난이 감소해. 안정적 공급에 가능. 응? 응? 높은 주인 정수로 자가용에다가 화물을 싣고 다니니까. 그 다음에 높은 작업 가동 기동성이 있는 거지. 응? 영업용으로 하면은 영업용 트럭은 돌발적인 수요에 탄력적으로 영업용 차량 우리가 뭘 하는데 차가 표적하면 영업용 부르면 되잖아요. 돌발적인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죠. 응? 그리고 설비와 인력 투자에 대한 고정비를 절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로 화물이 확보가 가능해. 기로 화물이 뭐냐? 내가 서울에서 부산 갔어. 근데 부산 가서 자가용을 가지고 가면 물건 못 싣고 오는 거지. 근데 영업용은 부산 가서 서울 오는 아니면 수원이나 인천 오는 화물을 받아가지고 영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가용의 단점은 급격한 운송량 변화예요. 그러니까 슈퍼마켓이 내 차량 한 대 갖고 오는데 너무 잘 된다. 그러면 신속하게 대처가 곤란하다는 거지. 그리고 또 쓸 필요도 없는데 매출액은 한 300만 원밖에 안 나가는 슈퍼마켓인데
막 트럭 사고 자가용 있고 그래가지고 설비나 인력이 과대 투자죠. 고정비가 증가될 수 있는 거예요. 어? 내가 슈퍼마켓에 하루에 300만 원, 400만 원 파는데 무슨 화물 자동차가 필요해. 어? 자가용으로 그냥 물건 조금씩 사온다든지 그래도 되지. 그리고 차종이나 차량의 보유 대수가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자가용 트럭은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는 거예요. 전문성이. 자가용 운전자가 전문적으로 운전하는 것보다 그래서 전문성이 결여되는 거죠. 응? 그다음에 영업용 트럭은 단점은 운임 인상 시 대응하기 곤란한 거예요. 운임 올랐다고 막 수요가 줄다든지 내 마음대로. 그다음에 기동성이 감소돼. 어? 영업용 트럭은. 응? 내 차는 그냥 막 바로 쓰면 되잖아요. 수화인에 대한 낮은 서비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화물 자동차는 자가용과 영업용이 있는 거예요. 봐봐. 자가운송과 영업운송이 있다는 거죠. 자가운송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소유 차량으로 운송하기 위해서 화물 자동차를 구입해서 자가용으로 등록하고 자기 화물을 운송하는 걸 말하는 거야. 따라서 자가용 차량은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타인 물건을 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응? 그죠? 근데 영업운송은 영업용 차량이라는 거는 영업용으로 등록해서 일반적으로 영업용 자동차를 영위하는 사업을 운송업자라고 한다. 운송업자 되는 거야. 요즘에 이제 운송업자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베이비붐 은퇴하고 나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운송업이 접근하기가 운전면허는 딱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운송업으로 많이 진출하는 거야. 특히 대리기사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화물자동차 분류를 보였습니다. 화물자동차의 분류는 자가용과 영업운송, 트럭 단위 운송과 콘솔 운송, 그 다음에 집배 운송과 간소. 트럭 단위 운송은 뭐냐? 화물 운송을 의뢰하는 단위를 트럭 단위로 하거나 대량으로 운송을 의뢰하여 운송업자가 트럭 단위로 운송 배송하는 경우를 만다. 콘솔 운송은 뭐냐? 콘솔 운송은 하나의 트럭에 다양한 하주의 화물을 합쳐가서 운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LTL 운송이라고 하면 주로 택배, 전기화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학습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물을 운송하는데 자가용 트럭과 영업용 트럭이 있다. 자가용과 영업용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자가용으로 했을 때 장점은 우지나 벽지도 사용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화물 추적 정보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화물의 도난이나 파손이나 이런 게 감소해. 자기가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자기가 사용하니까. 그 다음에 높은 작업 가동성이 있다는 거죠. 기동성이. 언제든지 자기 차량이니까 사용할 수 있잖아. 그런데 내가 장사하는데 화물 자동차 한 대 갖고 오는데 막 2대가 쓸 정도로 장사가 잘 되고 있어. 그러면 급격한 운송량 변화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자가용을 또 한 대 사려면 고정비가 또 많이 드니까. 그리고 이제 자가용은 또 반대로 내가 300만 원이나 200만 원 파는데 자동차 하나 사면은 설비나 인력이 과대한 투자로 있어가지고 고정비가 증가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차량이나 보유 대수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전문성이 좀 결여될 수 있는 거죠. 자가용은 어떤 특히 이제 어떤 점포에서 자가용을 이 사람 저 사람이 운전하게 되면 차가 금방 또 망가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런 반면에 영업용 트럭은 장점이 돌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고정비를 절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차를 사갖고 장사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 차를 불러서 쓰면은 차를 사는데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로화물이 확보가 가는 영업용들은 어디를 한번 가면 거기서 다시 물건을 실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좀 하루 정도만 이렇게 기다리다가 그래갖고 돈 벌어갖고 오는 거지. 서울 공차로 오는 것보다. 그 다음에 운임 인상 시 대응이 곤란하고
기동성이 좀 감소되는 단점이 있겠죠. 수화인에 대한 낮은 서비스가 좀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자가용과 영업용은 충분히 대비되는 서비스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가 자가용 트럭으로 할 건가 영업용 트럭으로 할 건가를 결정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